자, 이번 시간에는 7장에 나오는 알킬 할라이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킬 할라이드, 이 말을 또 우리말로는 할로젠화 알킬이라고 하는데요. 탄소, 수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화합물들은 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런 화합물이었다면 이 7장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에 할로젠이 더해진, 그래서 탄소, 수소 그리고 할로젠이 포함되는 화합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할로젠화 알킬,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할로젠이 붙은 탄소가 sp3, 즉 포화되어 있는 그러한 탄소 화합물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뭐 꼭 구태여 탄소가 sp3 탄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 화합물은 주로 용매로 사용되는 그런 화합물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과거에는 이게 수정액으로 사용되던 이런 화이트 속에 그걸 이렇게 물키는 그러한 티너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들로 많이 사용됐던 그러한 화합물 중에 바로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할로센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런 화합물, 이게 우리가 흡입하면서 마취제로 사용하는 그러한 화합물인데, 예를 들면 이러한 화합물도 있고요. 또 여기 다이플로로메테인이라고 하는 화합물,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런 화합물들을 탄소, 염소, 플로린이 들어있는 화합물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는 염화, 불화탄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 영어로는 클로로플로로카본이라고 해서 CFC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프레온 가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냉매로 사용되는 그러한 물질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 뭐 브로모메테인, 여기 보면은 이 탄소에 브로민이 붙어 있죠. 뭐 하여간 이런 화합물들, 아주 다양한 그러한 화합물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 전부 다 이 탄소, 수소 이외에 할로젠, 여기 보면은 염소라든지 플로린이라든지 혹은 브로민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화합물이죠. 이러한 화합물들의 명명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명법을 할 때는요, 우선 이 할로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할로젠은 보통 일반적으로 알킬기와 거의 같은 자격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케인을 명명할 때에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아서 모체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치환기를 이야기할 때에 지금 여기 보면 단계 2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알킬기나 할로젠을 구별하지 않고, 즉 두 개를 같은 자격으로 본다는 거죠. 첫 번째 치환기에 더 가까운 끝에서부터 번호를 붙인다. 여기 보면은 지금 가장 긴 탄소 사슬을 탄소 7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치환기가 보면 2번 탄소에 메틸기가 있고, 여기 4번에 또 메틸기가 있고, 5번에 브로민이 있죠. 이걸 갖다 반대로 이쪽부터 하면은 3번 탄소에 브로민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치환기가 가까운 쪽 끝에서부터 번호 붙이는 바로 이런 쪽으로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이쪽에 브로민이 있기 때문에 이쪽부터 번호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알킬기와 할로젠을 구별하지 말고 가까운 쪽 끝에서부터 번호 붙인다. 자, 그런데 이때에 염소나 이런 할로젠이 2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케인에 명명할 때 똑같이 2개는 다이, 3개는 트라이, 4개는 테트라, 이런 접두사를 붙여서 표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로젠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알파벳 순서로 한다. 그래서 할로젠과 그 다음에 알킬기를 구별하지 않고 알파벳 순서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죠. 우리가 보통 할로젠이라고 말하면은요, 플로린, 클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 4가지 원소들을 보통 할로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플로린은 우리가 이런 어떤 알킬기에 치환되어 있을 때에, 그때는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플로로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염소는 클로로, 브로민은 브로모,
아이오딘은 아이오도. 그래서 이렇게 끝에가 무슨 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염소가 두 개 있다. 자, 그러면 다이클로로. 자, 클로로 C와 메틸 M 비교하면은 C가 M보다 빠르죠. 순서가. 그래서 앞에다가 C를 쓰는 거죠. 그래서 2, 3, 2번, 3번에 염소가 두 개 붙어 있다. 다이를 쓰고요. 4번에 메틸기가 있는 탄소 6개 헥세인이다. 이렇게 명명하거나 혹은 여기 보면은 1번에 브로민, 3번에 염소, 클로린, 그 다음에 4번에 메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브로모는 B로 시작하죠. 클로로는 C로 시작하죠. 메틸은 M으로 시작하죠. 알파벳 순서. 그래서 B가 먼저 나오죠. 1 브로모, 3 클로로, 4 메틸, 탄소 5개, 펜테인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킬 할라이드의 명명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알킨의 명명과 거의 유사하고 다만 할로젠을 우리가 플로로, 클로로, 브로모, 아이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한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쉽고요. 자, 여기 지금 이 세 번째 단계에서 한 가지 또 나오는 게 여기 보니까 여기 브로민과 메틸기가 자 어느 쪽에서부터 번호를 붙이든지 똑같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개가 자격이 같기 때문에 그때는 알파벳 순서 빠른 것이 작은 번호를 갖도록 한다. 그래서 브로모 B가 메틸 M보다 빠르니까 이쪽이 작은 번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번호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2 브로모 5 메틸 헥세인 이렇게 명명을 해야지 반대로 5 브로모 2 메틸 헥세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알킬 할라이드의 명명을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알킬 할라이드. 자, 이 말 한번 보죠. 알킬 할라이드.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알킬기에 할로젠이 붙어있는 화합물이란 뜻인데 사실은 이러한 식의 명명은 아유팩에서 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유팩의 이름대로 하면은 이렇게 할로젠들을 뭐라고 하냐면 할로젠, 할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알킬 할라이드를 다른 말로 할로 알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는 이런 할로 알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요. 이것은 할라이드라고 말하면 이건 할로젠의 음이온이죠.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 이때 띄어 쓰는데 이렇게 쓸 때에는 마치 알킬기가 양이온이고 할라이드가 음이온인 것처럼 명명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유팩 네임이 정해지기 이전에 흔히 부르던 그래서 이런 커먼 네임, 일반명은 이렇게 씁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여기 보면은 CH3I가 있어요. 이걸 아유팩 네임으로 하면은 아이오도 메테인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로 알케인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그때는 띄어 쓰질 않죠. 그런데 이것을 메틸 아이오다이드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했어요. 메틸 아이오다이드. 자, 그래서 메틸기가 하나의 양이온인 것처럼 그리고 할로젠은 마치 음이온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아이오다이드. 끝에 IDE로 끝나죠. 우리말로는 아이오딘화 메틸 뭐 이런 식으로 명명을 했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커먼 네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이거는 나는 시험에는 안 내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알아는 둬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물론 아유팩 네임은 이거지만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건 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마찬가지예요. 아유팩 네임은 2클로로프로페인이지만 이거를 아이소프로필 클로라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브로모 사이클로 헥세인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사이클로 헥셀 브로마이드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먼 네임 일반명들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할로젠과 알킬의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할로젠 알킬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탄소에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할로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한번 우리가 이걸 봅시다. 우선 이 탄소는 sp3 탄소예요. sp3 탄소는 109.5도의 결합각을 갖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구조냐? 바로 사면체 구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알킬 할라이드는 대부분 포화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와 할로젠이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탄소와 할로젠의 결합은 어떤 거냐?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두 개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만들 때에 그 공유된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일종의 전기 음성도입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크면 클수록 그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을 때 뭐를 배웠냐면은 전기 음성도 값을 정할 때에 그 값을 보면은 주기율표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영족 기체들은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전기 음성도 값이 없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할로젠, 이 할로젠족들이 보면은 전기 음성도가 컸어요.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값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졌고 그 다음에 또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커졌죠. 그래서 제일 큰 전기 음성 제일 큰 것이 바로 플로린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리고 질소와 염소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브로민. 자, 이런 값들을 가졌습니다. 요 다섯 개의 원소, 요 다섯 개의 원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소들이에요.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탄소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 약간 작은 게 이제 수소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속들이 그 다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순서를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그것보다 전기 음성 작은 원소와 결합을 했을 때 전자를 자기 쪽으로 더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성의 있게 전기 음성도 값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탄소와 전기 음성도가 거의 비슷한 원소로 황이라든지 혹은 아이오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탄소, 우리가 이 유기화학에서는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원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 큰 값들을 가지는 것들 중에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플로린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브로민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오딘, 이것들이 전부 다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 값이 큰 쪽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탄소와 결합을 했을 때 탄소에 있는 탄소와 공유하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좀 더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을 갖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로젠이 탄소에 결합이 되면 탄소보다 할로젠의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이쪽으로 끌고 가서 탄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양전하를 띠고 할로젠은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탄소는 전자가 부족해지죠. 우리가 전자가 부족한 탄소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electrophilic carbon, 친전자성 탄소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결합은 그래서 극성 결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로젠이 탄소와 결합하게 되면은 할로젠이 탄소의 전자를 끌어가서 탄소가 전자가 부족해진다. 우리가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가 많은, 우리가 앞에서 전자가 많은 그러한 화학종을 우리가 친핵체, 뉴클레오파일이라고 배웠는데 이러한 친핵체들이 바로 이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성 탄소와 반응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좀 더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할 건 뭐냐면요, 할로젠과 알킬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 교과서의 순서가 되게 그렇죠. 이 제일 먼저 명명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질이라든지 혹은 합성법 같은 것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게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순서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자, 할로젠과 알킬을 합성하는 방법.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미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알켄 이중 결합에 HCl이나 HBr 같은 HX, 그렇죠? 예, 하이드로젠 할라이드를 반응을 시키면 이때 이중 결합에 첨가가 돼서 수소와 여기 보면 염소가 결합했죠. 이거 바로 이것이 알킬 할라이드죠. 혹은
이러한 알켄에 할로젠 자체를 반응시키면은요. 할로젠은 여기에 양쪽으로 할로젠이 들어가서 이런 1,2 다이할라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 앞에서 배울 때 뭘 배웠어요? 브로민이 들어갈 때 반드시 두 개의 브로민은 서로 반대쪽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트랜스 에디션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반응에서 내가 원하는 데에 이러한 염소를 집어넣는 것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알켄의 반응에서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정도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은 알케인, 자 알케인, 여기 메테인, 알케인이죠. 이런 알케인에다가 염소나 브로민을 빛을 쪼여주면서 넣어주면은요, 여기서 라디칼 반응이 일어나는데 라디칼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메테인에다가 염소 기체를 쓰고요, 빛을 쪼여줬죠. 그러면 자외선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염소가 분해가 돼서 염소 라디칼이 두 개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염소 라디칼이 이 메테인에 있는 수소를 하나 떼서 HCl이 생기면서 여기서 메틸 라디칼이 생기고요. 이 메틸 라디칼은 다시 염소 분자와 반응하면서 이와 같은 클로로메테인과 다시 또 다른 하나의 염소 라디칼이 되고, 이 염소 라디칼은 다시 메테인과 반응해서, 그래서 이런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단계를 프로파게이션, 전파 단계라고 배웠습니다. 처음에 할로젠이 이렇게 두 개의 라디칼을 만드는 단계는 이니시에이션, 개시 단계, 그 다음에 전파 단계, 그리고 할로젠들이 충돌을 해서 다시 이런 중성인 분자를 만드는 반응을 터미네이션, 종결 단계라고 그랬죠. 이런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케인으로부터 이런 염소나 브로민을 넣어서 라디칼 반응을 시켜서 치환 반응, 수소 대신에 할로젠으로 치환시키는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할로젠들은 굉장히 반응성이 크고, 따라서 이렇게 반응성이 큰 것들은 반대로 선택성이 부족해요. 내가 원하는 데 선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 데든지 빨리 만나는 것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알킬 할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은요, 대개가 이러한 알코올로부터 만들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알코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킬기에 OH가 붙은 화합물들을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알코올에 이 OH가 붙었던 바로 그 탄소에 가서 할로젠을 도입하는데, 그때에 만약에 내가 염소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HCl, 브로민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HBr, 그리고 아이오딘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HI를 써서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물이 빠지면서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할로젠을 붙이고 싶은 그 탄소에 OH가 있는 알코올을 그 반응물로 이용하는 거죠. 이때 이 반응은 이 알코올이 어떤 알코올이냐에 따라서 반응성이 좀 다른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탄소에 OH가 붙은 탄소에 수소만 3개 붙어 있어요. 이건 메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메틸 알코올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이걸 갖다 아유팽님은 메탄올이라고 합니다. 메탄올. 그런데 이런 메탄올에서 수소가 한 개가 이렇게 알킬기로 바뀌면은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탄소를 수소 대신에 하나의 알킬기를 가질 때 우리가 1차 알코올이라고 그래요. 1차 알코올. 자, OH가 붙은 탄소입니다. 그것이 다른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냐? 1차. 여기 보면은 알킬기 2개 붙어 있죠. 2차. 그리고 모든 수소가 다 알킬기로 바뀐 3차. 그래서 알코올을 우리가 흔히 메틸 알코올과 1, 2, 3차 알코올로 구분을 하는데, 이때 재밌는 거는요, 이런 메틸 알코올은 이런 반응을 시켜보면은 반응성이 좀 떨어지고요, 이쪽에 있는 3차 알코올은 굉장히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메틸 1차, 2차, 3차 순서로 반응성이 좀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와 같은 지금 원 메틸 사이클 헥사놀이라고 하는,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름을 명명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OH가 붙은 탄소가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이런 3차 탄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3차 알코올입니다. 이런 3차 알코올에다가 HCl 가스. 자, 여러분들 HCl이 물에 녹아 있는 걸 우리가 염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HCl 물에 녹아 있는 그 HCl을 끄집어내서 HCl 기체를 가지고서 직접 반응을 시킬 수 있어요. 0도에서 그런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OH가 Cl로 바뀌는데 수득률이 90%. 굉장히 좋은 수득률로 이렇게 OH를 염소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3차 알코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이 1차나 2차 알코올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반응성이 좀 떨어집니다. 3차에 비해서. 그래서 1차나 2차 알코올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HCl, HBr, HI 대신에 우리가 다른 시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약이 여기 있는 SOCl2 혹은 PBr3 같은 이러한 화합물들을 써줘요. 그래서 1차나 2차 알코올을 내가 OH를 염소로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는 SOCl2를 우리가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라고 말합니다. 사이오닐 클로라이드.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기 염소가 두 개가 있지만 이때 이 염소 중에 하나는 OH를 염소로 바꾸는데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 염소는 나중에 HCl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코올과 이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는 반드시 1대1로 넣어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하나는 염소가 OH 대신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는 HCl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염소가 아니고 브로민으로 치환하고 싶을 때는 PBr3라고 하는 포스포러스 트리브로마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을 쓰는데요. 이 PBr3에는 Br이 3개가 있죠. 이때에는 이 Br 3개가 각각 다 OH를 치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PBr3 하나에 대해서 알코올 3분자를 반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3차 알코올일 때는 HBr, HCl, HI를 그냥 써줘도 되지만 1차나 2차 알코올인 경우에는 반응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시약으로 염소로 바꾸고 싶을 때는 사이오닐 클로라이드 SOCl2, Br로 치환하고 싶을 때는 포스포러스 트리브로마이드 PBr3를 써준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할로제너 알킬을 만드는 그러한 반응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러한 할로제너 알킬의 반응들을 좀 공부할 건데요. 우선 제일 먼저 여기 보면 그리냐르 시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그리냐르. 이게 사람 이름이고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발음할 때 그리냐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예. 그리냐르 시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 탄소, 자, 이런 3차 탄소에 가서 여기에 할로진이 붙어 있으면요. 자, 이게 sp3 탄소죠. sp3 탄소 할로진이 붙어 있으면. 근데 사실은 이것이 꼭 sp3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예, 이것이 뭐 여기 메틸기든 1차, 2차, 3차 상관없고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여기 벤젠고리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그다음에 이 X는 이것이 염소도 괜찮고 브로민도 괜찮고 아이오딘도 괜찮아요. 어떤 거든지요. 여기다 마그네슘을 넣어주면은요.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자, 여기에 이 탄소와 할로젠 사이에 마그네슘이 끼어 들어가서 이러한 화합물이 얻어져요. 자, 우리가 이것을 그리냐르 시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냐르 시약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라고 하는 걸 잠깐 보면은요. 이 우리가 앞에서 알킬할라이드를 배울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탄소와 할로젠은 결합이 극성이라고 그랬고 전자를 끌어간다 그랬죠. 할로젠이. 그래서 이 탄소가 플러스 할로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리냐르 시약을 만들게 되면 이때에는 이 탄소와 마그네슘이 결합을 하고 있고요. 탄소와 마그네슘은 금속이니까 마그네슘보다 탄소가 전기음 성도가 더 커서 이번엔 반대로 전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탄소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전하가 바뀌었죠. 탄소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전하가, 차지가 인버전 됐어요.
자, 그래서 charge inversion 혹은 이 보면은 다이폴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dipole inversion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 charge inversion 혹은 dipole inversion 이런 말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독일어인데 움폴룽이라고 말해요. 움폴룽. 자, 이 움폴룽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charge inversion 혹은 dipole inversio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이 탄소가 여기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아까 이걸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걸 일렉트로필릭 친전자성이다 그랬어요. 전자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탄소가 음이온이 됐죠. 음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전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친핵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탄소 음이온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탄소 음이온. 자, 탄소 음이온을 우리가 카브 애나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냐르 시약은 우리가 탄소 음이온과 같은 성격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우선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그룹이 어떤 거든지 상관없고 X는 어떤 할로젠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 마그네슘을 넣어서 이런 그리냐르 시약을 만드는데 그때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 여기에 이서나 THF를 써준다. 이걸 뭘로 쓰냐면 용매로 쓰는 거예요. 용매. 용매라고 하는 것은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죠. 가장 많은 물질이 바로 용매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이서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에틸기가 양쪽에 있는 이러한 다이에틸 이서. 자, 아직 우리가 이서를 안 배웠는데 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산소의 양쪽에 탄소가 붙어 있는 걸 이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와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고리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이서를 우리가 THF,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라고 배웠죠, 앞에서. 이러한 용매들을 여기서 써준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용매들을 써줘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용매들은 전부 다 여기에 수소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수소가 바로 탄소에 붙어 있고요. 수소와 탄소는 전기음 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수소들은 그래서 특별히 극성을 띠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탄소에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 이것이 마그네슘과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그리냐르 시약. 자, 이것은 어떤 성질을 띠느냐? 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탄소와 마그네슘의 결합이 극성이고요. 탄소 원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친핵성을 띈다. 뉴클레오필릭, 전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친핵성이라고 하는 말, 전자가 많다. 전자를 누구한테 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요. 전자쌍을 준다? 바로 뭐죠? 루이스 염기죠. 그래서 친핵성을 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염기성을 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베이직하다, 염기성을 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것이 염기성을 띠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이것이 염기성을 띠면은 왜? R이 마이너스니까. 이때에 주변에 산이 있으면은 산과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클로로벤젠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넣어주면은 이와 같은 페닐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그리냐르 시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그네슘이 탄소와 염소 사이에 끼어 들어갔죠. 이렇게 되니까 이 탄소가 바로 부분적으로 음이온이 됐죠. 탄소 음이온, 카브 애나이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것이 염기성을 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이 HCl, 이게 산이죠. 물, 역시 물도 약한 산성을 띠죠. 알코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산과 그리냐르 시약이 반응을 해서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H 플러스가 여기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H 플러스가 붙는다. 그래서 이러한 알킬 할라이드가 알킬 마그네슘 할라이드 그리냐르 시약이 됐다가 이것이 다시 이 할로젠 대신에 수소로 바꾸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원 브로모 헥세인 여기 Br이 탄소에 붙어 있는데 여기다 마그네슘을 넣어주면은 이러한 탄소와 마그네슘이 결합된 이런 그리냐르 시약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주면은 이 물과 반응을 해서 물에서 H+가 들어가서 여기에 수소가 가서 붙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사실 이 반응은 우리가 일부러 이런 알킬 할라이드에서 이런 알케인을 만드는 반응에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케인이 훨씬 값이 싸요. 이런 반응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그리냐르 시약을 만들다 보면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습기가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그리냐르 시약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로 이 반응 때문에 우리가 이 반응의 용매로 반드시 이설을 써줘야 되는데 그 이설을 완전히 건조시켜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설은 거기 있는 모든 수소들이 탄소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을 나타내지를 않죠. 우리가 이거 비극성 용매라고 말하는데 이런 비극성 또 특별히 그런 용매들을 비양성자성이라고 말합니다. 양성자 H+의 성격을 띠지 않는 용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반드시 이러한 비양성자성 용매를 써줘야지만 그리냐르 시약이 만들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을 할 거는요. 만약에 여기에 물 대신에 그냥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런 물 H2O 대신에 D2O, 중수라고 말하는데 D2O, 수소가 중수소로 되어 있는 동위원소죠. D2O를 써주면 여기서 D+가 들어가서 여기가 CH2D 이렇게 치환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